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르풀 말하기에 대해서 찍어볼까 합니다. 영상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7월 30일에 있을 토르풀 시험에 대비해서 1급 토르풀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아시다시피 말하기는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사전 준비 없이 바로 질문을 듣자마자 아니면 주제를 듣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하고 네 번째 문제는 사전 준비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질문에 즉시 대답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은행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위치를 물어볼 때는 아마 의문사가 где находится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혹은 куда идти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운동동사를 같이 써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애초에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그때 의문사 где, как, какой 구다 이런 식의 의문사가 있는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혹은 질문을 하는 사람의 또 목적을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Я хочу купить билет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표를 사고 싶습니다. 매표소는 어디 있나요? 라고 그래서 Я хочу 혹은 мне хочется или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이런 말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한 문장에서 내지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그 질문을 듣고 물어본 것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когда ехать отсюда до центра города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질문을 카피하듯 отсюда до центра можно доехать на метро. 1번 문제가 5분 동안 대답을 해야 되는데 5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분 정도 내가 소요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길면 한 문장, 두 문장에 나눠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станция метро находится за банком. 은행 뒤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대신에 두 문장이긴 하지만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도 준비 시간 없이 시작을 하는 거긴 맞는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내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들렸을 때 대답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봤던 문제들을 조금씩 이제 간추려 봤어요. 자신이 읽은 책을 친구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본인이 평소에 읽고 있던 책 한두 권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러시아 제목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Война и ми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 그럼 그 제목을 언급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어서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Я советую тебе прочитать. 나도 너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먼저 대화를 거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문장에서 한 4문장 정도 구성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딱 말을 전달했다고 해서 여기에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에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그에 맞춰서 또 해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에 맞춰서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한다든지 혹은 지인들에게 일상을 궁금해하면서 묻는 너 어제 연극 보러 갔었다며? 어제 재밌었어? 나도 연극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됐다 생각하고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잘 쥐어짜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미용실에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주문하는 긴 머리를 원한다, 짧은 머리를 원한다, 앞머리를 원한다, 염색을 하고 싶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기념품 가게에 왔을 때 엄마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 아니면은 뭘 잃어버렸을 때 경찰관한테 가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찾아주는 걸 이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부탁이나 제안도 함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우리가 모두가 어려워하는 세 번째 문제가 왔죠. 여기에는 준비 시간이 15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15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글은 되게 긴데 정리도 해야 되고 요약도 해야 되고 그거를 파악해서 나의 생각은 어떻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평소에 독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 글이 말하기로 나왔으면 정말 15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내가 파악하고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도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 3번에서 나오는 텍스트들은 특징이 있어요. 짧아 보이지만 기승전결이 있고 그 안에 반드시 이제 마지막에 빨갛게 표시를 한 것처럼 반드시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라든지 핵심 혹은 교훈이 있어요. 어떨 때는 유머가 좀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 중간중간에 대화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문이 있다 보니까 그 대화를 시작한 사람, 그 다음에 대답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잘 이어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문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예시를 많이 드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장면이 바뀌잖아요.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단이 바뀌면 이제 장면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문단을 바꿨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주의를 해야 되죠. 어떤 기준으로 그게 바뀌었을까? 인물이 바뀌었나? 주어가 바뀌었나? 아니면 배경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시간이 바뀌었을까? 그런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고요. 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변화와 어떤 전환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다 읽었을 때 내가 이 글의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 뭐 예를 들어서 친구는 항상 도와줘야 된다. 이런 교훈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은 존재하는구나. 아니면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 뭐 자식을 굉장히 애정하고 아끼는 텍스트였더라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물어볼 때는 사실 어떤 고정이 되어 있는 대답이라는 건 없어요. 되게 유하게 뭐 나는 동의한다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 주인공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용감했던 것 같다.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15분 안에 어떻게 이 긴 글을 내가 읽으면서 다 캐치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그 겁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할 수 있는 그나마 꿀팁은 처음부터 여러 번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름이 나오면 이름대로 체크 혹은 옆에 칸에다가 문단 옆에다가 등장인물을 뭐 이리나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리고 장소들이 분명히 나와요. 뭐 마스크바면 마스크바, 뭐 집이면 집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장소들도 표시를 해놓고 옆에다 빼서 써요. 요 문장은 좀 핵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치 내가 이 안에서 글을 뽑아낸다 생각하고 다 표시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문단이 바뀌었을 때는 아주 크게 별표를 치고 인물이 추가가 될 때마다 문단 옆에다가 써놓고 마치 내가 어떤 만화 장면을 이렇게 구상한다고 생각하고 문단별로 약간 그림체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어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리나면 꼭 이리나 이런 여성의 이름만 나오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남자도 처음엔 이름으로 했다가 언제는 성으로 했다가 언제는 부칭으로 표현을 했다가 또 언제는 말라도이칠라객으로 했다가 유너샤라고 또 젊은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청년이라 표현했다가 근데 이제 그 흐름 안에서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대체 이 젊은 남자는 누구지? 내가 방금 봤던 그 주인공인지 아니면 그 사람 친구인지 그러려면 그 흐름을 절대 끊고 가면 안 되고 특히 대화문이 나왔을 때 이 대화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제시된 주제에 따라 간단한 이야기 만들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쓰기 4번 문제에서도 했었던 거예요. 친구한테 편지 쓰거나 부모님한테 편지 쓰고 나의 일상이라든지 취미 이런 걸 소개하는 글을 썼었잖아요. 그건 그 문제인데 그냥 말하기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체적인 나의 소개 혹은 나의 취미, 학업, 일과 뭐 카페 가고 운동하고 친구랑 요즘에 박물관도 많이 가고 러시아어도 같이 공부한다 이런 나의 일상을 소개하는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라든지 도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외국인이 놀러 왔을 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관광지, 보통 그렇게 하면 제주도나 아니면 부산을 소개를 많이 하죠. 겉표면으로 이야기하는 얘기보다는 그 기초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한국은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건 무조건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몇 번씩 글을 써보고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만 시험 때 안심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어떻고 사계절이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는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있었다, 한글을 창조하셨다 등등 이런 얘기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가 나 너 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좀 너의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줄래? 하면 우리는 회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여행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러면서 그 상황을 가정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시험에서 하려고 그러면 말이 막혀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씩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글 한 번씩 써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상황별로 내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카페에서 사용한 어휘가 따로 있고 또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게 따로 있고 경찰 아니면 어디 이런 게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미리 알고 있는 어휘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상황별로 다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러시아 그 말하기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DM을 주시면은 제가 그 정리되어 있는 자료 파일을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